단 10년 만에 재산이 110억 원이나 늘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2026년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야심차게 출범한 기획예산처. 그 거대한 조직의 초대 수장으로 지명된 이해운 전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삼선 국회의원이라는 화려한 경력 뒤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재산 목록이 공개되자 대한민국은 경악했습니다. 28살 유학생 신분으로 서울의 금싸라기 상가 5채를 한꺼번에 쇼핑하고 그녀의 정치적 무게감이 더해질수록 가족 회사의 자산은 무려 26배나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지 이 화려한 숫자만이 아닙니다. 그 부의 성벽 아래에서 신음했던 약자들의 눈물과 공적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뼈아픈 의혹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수입이 불분명했던 유학생 부부가 어떻게 서울의 상가를 대량 매입할 수 있었을까요? 둘째, 인격을 모독해 부하 직원을 사유화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 과연 국민의 혈세를 다룰 자격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해운이라는 인물이 쌓아올린 부와 권력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직후 포털 사이트 검색어를 장악한 것은 그녀의 정책이 아닌 110억이라는 숫자였습니다.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 일가의 총재산은 175억 7천만 원. 대한민국 상위 0.1%에 해당하는 자산가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대중이 분노하는 지점은 단순한 부의 크기가 아니라 그 부가 증식된 속도와 방식에 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이 후보자의 재산은 110억 원이 불어났습니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분석해 볼까요? 10년 동안 매년 11억 원, 매달 약 9,200만 원씩 통장에 꽂혀야 가능한 액수입니다. 연봉 1억 원 남짓의 국회의원과 교수직을 유지해온 부부가 생활비를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만 한다 해도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이 후보자 일가 재산의 핵심은 비상장 주식입니다. 가족과 친인척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주식 가치만 100억 원대에 달하며 작년 한 해 동안 가족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만 3억 7천만 원이 넘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평생을 모아도 만져보기 힘든 액수를 단 1년치 배당금으로 가져간 셈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가 국회 재경위와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에서 활동하며 얻은 고급 정보나 유무용의 영향력이 재산 증식의 강력한 엔진이 된 것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은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가치 평가가 자의적일 수 있고 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현대판 금수저의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0년 만에 110억 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 미스터리한 신화는 과연 정당한 투자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권력의 그늘 아래서 조용히 자라난 특권의 열매일까요? 신설부처의 수장으로서 나라의 곳간을 관리하기 전에 후보자 개인의 금고가 어떻게 채워졌는지부터 밝혀야 합니다. 이 후보자의 재산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우리는 그녀의 배우자와 친인척이 운영하는 비상장 기업 한국실마스타와 KSM의 행보를 추적해야 합니다. 1999년 자산 합계 170억 원 규모의 평범한 중소기업이었던 이 회사는 이 후보자가 정치인으로서 중진의 반열에 오르는 25년 사이 자산 4,500억 원의 거대 기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무려 26배의 초고속 성장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사에서도 보기 드문 이 드라마틱한 성장의 궤적은 후보자의 정치적 커리어와 묘하게 겹칩니다. 해당 기업의 임원들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고비마다 개인 연간 한도인 500만 원씩 고액 후원금을 조직적으로 납부해왔습니다. 배우자의 작은아버지인 김 모 회장은 11년간 총 5,500만 원을 후원하며 든든한 정치적 자금줄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기업의 주력 사업 분야입니다. 반도체와 원전 부품을 생산하는 이 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회 피감기관인 공기업들과 밀접한 거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피감기관의 목줄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 이해운과 그 피감기관의 부품을 납품하는 가족회사, 이 사이에서 이해충돌의 유혹은 없었을까요? 실제로 이 후보자가 국세청을 소관하는 국회 재경위에 몸담았던 시절 해당 기업들은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어 2년간 세무조사 유예라는 파격적인 특혜를 받았습니다. 정치적 배경이 기업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고 기업에서 창출된 수익이 다시 정치 후원금과 고액 배당금으로 환원되는 이 순환 구조. 이것을 우리는 경제 공동체라 부릅니다. 4,500억 신화는 순수한 기술력의 승리일까요? 아니면 정치가 밀어주고 기업이 당겨준 정경유착의 합작품일까요?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쟁점입니다. 이 후보자의 남다른 재테크 본능은 30여 년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992년 미국 유학 중이던 28세의 이 후보자 부부는 서울 성동구 응봉동의 아파트 상가 5채를 동시에 매입했습니다.
당시 소득이 전무했던 유학생 신분으로 어떻게 서울 금싸라기 땅의 상가들을 쇼핑하듯 구매할 수 있었을까요? 자금 출처에 대한 의구심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측은 실수요 목적이라 해명했지만 그 상가들은 30년 뒤 수십 배의 가치로 돌아왔습니다. 시세 차익만 최소 10억 원 이상. 영종도 땅 투기 의혹까지 포함하면 부동산 매매로만 30억 원대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특권의 그림자는 자녀 교육의 현장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 후보자의 셋째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기간 엄마의 동료 의원실에서 단 8일간 인턴으로 근무하며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대입 입시를 코앞에 둔 시기 일반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밤을 지새울 때 이 후보자의 아들은 단 8일 만에 화려한 국회 인턴 스펙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엄마 찬스이자 국회의원들끼리의 스펙 품앗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후보자 측은 청탁은 없었고 입시에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인턴 채용 공고를 보고 정당하게 경쟁하는 수많은 청년에게 이 8일간의 인턴 경력은 그 자체로 거대한 벽이자 박탈감입니다. 20대 유학생 시절의 상가 5채, 쇼핑과 고교생 아들의 황제 인턴, 이 두 사건은 이 후보자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만의 성벽 속에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과연 이런 삶의 궤적을 가진 인물이 평범한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국가의 소중한 예산을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을까요? 국민은 그녀의 전문성이 아닌 공정함에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형성 과정의 불투명함보다 시청자들을 더 소름돋게 만든 것은 이 후보자의 진짜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이었습니다. 2017년 바른정당 의원 시절 기사 보고가 늦었다는 사소한 이유로 인턴 직원에게 쏟아낸 3분간의 말은 공직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약자에게 가하는 전형적인 비하 발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태도가 일회성실수가 아니었다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보좌진에게 수박 배달을 시키거나 공항 픽업을 지시하는 등 국가 예산으로 채용된 공무원들을 마치 개인 비서처럼 사적인 심부름에 동원했다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구의원을 괴롭혔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며 약자에게는 콧대 세우고 권력 앞에 서는 꼴이 내리는 후보자의 이중적 면모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성소수자와 무슬림에 대해 쏟아냈던 발언들은 그녀의 인권의식이 2026년 민주주의 국가의 장관으로서 얼마나 부적절한지를 보여줍니다.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공적인 시스템을 사유하며 특정 계층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숨기지 않는 인물. 이러한 인격적 결함은 국가의 전략적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는 직함과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 후보자의 화려한 경력 뒤에 숨겨진 이 차가운 민낯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민이 피땀 흘려낸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고관직위입니다. 그 자리는 단순히 숫자, 계산의 밝은 기술자가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과 공익에 대한 투철한 헌신, 그리고 국민의 삶을 깊이 공감하는 따뜻한 시선이 요구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이혜훈 후보자의 삶은 공익보다는 사익을, 국민의 삶보다는 가족의 재산과 자녀의 스펙을 우선시해온 특권층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10년 사이 110억 원이 늘어난 미스터리한 재산, 가족 회사와의 유착 의혹, 부동산 투기와 아들 특혜, 그리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발언까지. 이 수많은 의혹의 보따리를 짊어지고 과연 그녀가 국민 앞에서 국가 예산 편성의 정당성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이미 마음속으로 묻고 있습니다. 자신의 곳간을 채우는 데 천부적인 감각을 보인 인물에게 과연 나라의 곳간을 통째로 맡겨도 되는가? 이제 그 대답은 후보자 본인의 해명과 인사청문회의 준엄한 검증, 그리고 최종 임명권자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재정의 미래가 달린 신설 부처의 첫걸음, 그 주인공이 과연 누구여야 하는지 국민은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혜훈 후보자, 그녀는 과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장인가? 아니면 그저 성공한 재테크의 화신인가? 그 최종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